북미 간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 거짓 단어에 서로 속아서 트럼프가 국내적인 정치 목적으로 내년도 재선을 위해서 또 김정은이는 가장 약한 트럼프를 공략하기 위해서 완전히 한 비핵화가 아니라 설부른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말고도 뭐 박천이니 강선이니 뭐 평산이니 여러 군데 많은데 영변하고 몇 군데 핵무기 없앤 다음에 개성공단 금강산 푸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얘기한 스몰 딜인데 드디어 북미 간의 평화가 왔다. 평화 체제로 가자. 그러면 또 한국도 나서서 남북한 회담하자. 한반도에 평화 왔다. 그게 사이비 평화예요. 사이비 평화.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좌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한반도에 평화가 왔으니까 6.15 정신으로 돌아가자. 6.15 정신이 뭡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연방제로 갑시다. 연방제로 가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없어지는 겁니다. 남한 정부, 북한 정부,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경기장에서 얘기했던 남측 정부의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반드시 그 수순대로 갑니다. 거의 10중 8구. 미국하고 북한하고 회담이 잘 됐다고 과대 포장을 하고 그걸 한국 문재인 정부가 받아치고 그 다음에 드디어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6.15 정신으로 가자. 연방제 하자. 연방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의로 다 개정합니다. 왜 개정한지 아십니까? 연방제 하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에 있는 기존에 있는 25분을 50명하고 기존에 있는 내쫓고 소위 말해서 좌파 인형가들 한동에 50명을 뽑고 그 다음에 전부 다 각 분파 조직 가면 한동에 300명을 만드는 겁니다. 서울시는 벌써 그게 들어갔습니다. 일개동에 얼마를 주느냐? 일개동에 1년에 1억 8천을 줍니다. 1억 8천. 왜 그걸 하느냐? 깊숙한 걔네들 회의에 들어갔던 참석자의 전원에 의하면 연방제 하자. 연방제로 가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켜야죠. 연방제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없어지는 겁니다. 남측 정부, 북측 정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말은 뻔합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 대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로 경제 폭망의 정치 독재 아닙니까? 경제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수출 줄줄이 지난 9개월 동안 마이너스. 설비 투자 계속해서 마이너스. 최저임금 뭐 저거 올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최저임금이 29% 올라가는데 생산성이 안 올라가죠. 기업하는 사람, 식당하는 사람들 직원들을 자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1분위부터 5분이라고 하는데 가장 못 사는 분들, 가장 못 사는 20% 계층은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근로로 받는 소득이 재작년보다 37%가 없어요. 37%. 못 사는 분들이 더 못 살게 만들어요. 그걸 메꾸려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갖다 퍼주는 겁니다. 베네수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청년 실업은 어떻습니까? 25% 청년들 4명 중에 1명은 그냥 다 놀고 있습니다. 놀면 그냥 돈 갖다 주고.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자영업을 하다가 망한다. 망하면 국가 정부에서 이 정부에서 50만 원씩 6개월 또 돈 줍니다. 다 돈 퍼주는 겁니다. 이 미추홀구에도 새로 신규 공무원이 130명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고 그러는데 공무원을 17만 4천 명을 뽑겠다는 이 정부에서. 그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모셔서 야 얼마나 위기 상황이고 우리가 이 위기를 깨기 위해서 핵심 당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명쾌하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오늘 휴일인데도 우리 이영환 의장님, 또 변창갑 장로님, 윤영시 회장님, 황기태 회장님, 박세영 고문, 이현철 이기서 회장님, 정창 고문이 전부 다 나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의익이다. 내년도 총선은 체제 수호 전쟁이다.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 그 자유민주주의는 정말로 내 선조와 선열들의 피와 땀이 어울려진 거룩한 희생 속에 핀 꽃인데 그 꽃이 이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철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년도 총선은 무조건 자유민주주의 체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똘똘 뭉쳐서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연설을 해주신 우리 윤상현 위원 중에서 가장 이 학력이나 학식이나 지식이 우월하신 분이다. 그건 확실합니다. 서울대 경제학 석사하셨지요.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에 서울대 학사하셨죠.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석사, 또 조지 워싱턴 대학의 박사까지 하셨어요. 주로 이제 정치 외교 분야로요. 거기에 이제 저분이 대단하신 게 보니까 그러면 보통 좀 기족적이거든요. 좀 맛맛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신 분들이요. 근데 저분이 보면 참 소탈하세요. 굉장히 소탈하시다. 그리고 또 보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아마 국회에서 제일 부지런하다. 어떨 때는 좀 오지랖이 너무 넓으셔가지고 욕도 좀 먹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참 훌륭한 분을 모시고요. 인천 미추홀구가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문 정권을 지금 우리가 과연 지금 많은 사람들이 10월 3일 날 시청 광화문에 나오시고 여기도 많이 나아가셨겠죠. 또 9일도 나오시고 또 어제도 나오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문 정권이 호락호락 물러가겠느냐? 한국의 보수 진영이 문 정권을 한 방에 KO시켜서 탄핵이나 이런 방식으로 임기 내에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문 정권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문재인, 조국, 민주당만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 우리 사회 곳곳에 매우 뿌리 깊은 지금 아주 그냥 잡초처럼 깊숙하게 사회 밑바닥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뿌리 내린 부분으로 보자면 가장 중요한 조직이 민노총일 거고요. 자, 민노총이 지금 조직원이 곧 100만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문정권 들어서 이제 공사 현장까지도 민노총이 다 뿌리를 내리고 있고 타워 크레인 뭐 각종 중기계 하나도 들어가려면 민노총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분당에 있는 IT 회사에도 전부 민노총이 지금 장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노총이 투쟁력과 조직력 또 자금력을 가진 그런 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지금 자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민노총뿐입니까? 이제 정교조가 곧 합법화되면서 지금 이 학교 현장을 장악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이 좌파적 사고를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이 사실은 왜 보수 집회가 조금 가면 산만하고 좌파 집회는 아주 알차게 조직적으로 감동적으로 진행되는가의 차이는요. 좌파가 문화와 감성을 장악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계, 연예계부터 문학계까지 우리 사회의 상층 문화를 좌파들이 지금 곳곳에서 다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김제동이, 김어준이, 주진우, 김용민이, 정봉주 이런 친구들까지도 온 방송에 다 뿌리를 내리고 심지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예산으로 광고로 지금 한 방송식을 꿰차서 한번 출연할 때 라디오에 100만 원씩 받는다. 그리고 외부 강연을 나가면 김제동이는 1,500만 원씩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의 자금 기반이 되는 것이 이 정권이 장악한 중앙정부와 각 행정부서 그것뿐입니까? 지자체 전부가 다 이 정권의 중요한 자금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청장 하나 뽑아놓으면 그 구청장이 아마 여러 좌파 인물이나 좌파 단체들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을 다 먹여 살립니다.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이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뭐 메갈이라고 하는 여성 단체들, 전국에 그런 여성 단체들, 페미니즘 단체, 또 맘카페 이런 게 한 3,300개가 있다는데요. 그 중에는 몇백만 카페 회원 등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런 단체까지도 정부의 일자리 자금이 다 꽂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앞장서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 뿌리를 내리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태양광 사업이고, 그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지자체에도 다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좌파들이 엄청난 속도로 우리 땅에 뿌리를 깊숙하게 내리고 한마디로 먹고 사는 구조를 확보했고, 이들이 설사 정권을 뺏겨서 야당이 된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는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고, 또 보수 정권이 천신만고로 정권을 찾아온다 하더라도 정권 유지가 가능하겠느냐, 저는 현재로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총선 대선에서 이겨서 문재인을 이제 쫓아냈다 칩시다. 자, 보수 정권이 집권했는데 뭐 역대 보수 정권에도 사소한 비리나 부패가 없었던 게 아니죠. 그러면 그런 게 하나 들키면 그걸 갖다가 확산시키면서 거리에서 촛불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정말 보수 정권이 출범해도 그 보수 정권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상현님의 지지하는 당원분들이 모인 데서 정말 당원분 한 분 한 분이 내년 총선 그리고 그 다음 대선을 가는 과정까지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국의 좌파들은 꿈이 있습니다. 거기 반해서 한국의 보수들은 별 꿈이 없었어요. 맨날 자기들끼리 쌈박질이나 했죠. 권력을 잡으려고. 근데 좌파들은 확실하게 목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의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국민 다수를 좌파적 사고에 수긍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북한과 국가연합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연방제죠. 연방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북한의 주사파 주체사상 정권을 용인하면서 남북 간에 평화적으로 통일한다. 이것이 한국의 모든 좌파들이 다 부인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처음에 정치를 민주당에서 출발을 했고 저도 총선에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인영이나 우상호, 오영식, 임종석이 저하고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영입된 젊은 피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나온 부분은 북한에 대한 입장에서 한마디로 북한의 주체사상 그리고 김일성 3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당에서조차도 정치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좌파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 문제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좌파 진영에서 축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반공을 강조하거나 거부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합리적인 사람인데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노무현의 실패를 잘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김대중보다 노무현이 좀 더 친북적이고, 또 노무현보다는 문재인이 훨씬 더 친북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본인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친북적인 사고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운동권에서 별로 활동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 머릿속을 잘 몰랐을 뿐이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촛불 때문에 보수 정권의 혐오를 느끼고 문재인 정도면 그래도 합리적인 좌파가 아니겠냐고 찍어줬지요. 근데 그때 큰 착각을 했죠. 집권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우리 사회를 완전히 친북적으로 몰고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국정원이 간첩 잡는 거 봤습니까? 잡는 거는 고사하고 국정원이 간첩과 내통하는 기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이요, 솔직히 이념에 의한 집회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경제를 망쳐서 나중에 쫓겨나게 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를 북한에 이념적으로 갖다 바치고 또 경제를 망치고 있는데요. 문이 또 하나 잘못하는 가장 큰 잘못은 뭔가 하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건요, 그냥 상권 분립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냥 지방자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법권을 튼튼하게 보장해 두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세계의 민주주의의 거의 비슷비슷한 형태의 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깨면요, 그 나라가 독재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 소련 밑에 있다가 민주화된 나라인데 지금 헝가리나 폴란드가 독재로 가고 있다고 경제 정치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상권 분립을 파괴해서요, 사법 기구를 거의 독재자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헝가리는 오르반이라는 사람이 장악하고 있고, 폴란드는 카진스키라는 사람이 장악해 가서 사법 기구가 무력화됐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공수처 설치를 둘러싸고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검찰이 있는데 검찰이 잘못하는 것은 정권이 검찰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검찰로 하여금 잘못하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정권이 그냥 두면 검찰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공수처라고 옥상옥 게시타포 기구를 하나 두었어. 사실상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거기에 검사들은 민변의 건달들을 과반수 이상 임명해서 판사, 검사, 경찰, 고위청, 고위공무원을 다 잡아오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이 마음에 안 들면, 자, 검사를 하나 잡아요. 너 깜빵 갈래? 윤 의원 좀 뒤를 켜서 잡아 넣을래? 제 봐주세요. 책임지고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에 전문 패널이 나와서 자기 말을 할 수 없는 사회, 그러면서 정권의 편을 드는 정권의 치어리더 앞잡이들만 떠드는 사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언론 끝났어요. 거기에 지금 한상혁이라고 정권의 똘마니 변호사를 방통위원장 앉혀서 전 언론을 협박 공갈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제 언론이 제대로 된 말을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MBN이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저거 문 닫게 한대요. 자, 그래서 이제는 문 닫기 싫으면 너네들 다 내 말 들어라. 자, 여러분, 검찰 개혁도 좋은데 왜 조국 마누라부터 포토라인에 안 세웁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은 조국 일가 다 처벌하고요, 정권이 손뗀 상태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마당에 검찰 개혁을 저렇게 들미기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정권요, 저거 조국의 무슨 비리 저것밖에 없겠습니까? 조국이 얼마나 책임지고 이 정권의 비리를 덮여주고. 자, 제가 신라젠 저 주식 하나만 빚어도 저 신라젠 산 사람들 중에 권력 핵심들이 수두룩하게 놓을 거다. 매출 사실상 제로에 물약을 갖다 팔면서 기적의 항암치료제라고 10조를 갖고 갔습니다. 문정권 시작하면서 올라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상장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기술이 있다고 그냥 상장시켜 줬습니다. 문정권 들어서 바이오가 한 30개쯤이 그냥 상장이 됐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으로요. 나중에 이 정권이 물러나고 난 뒤에 수십조 비리판이 터져 나올 겁니다. 태양광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잘 알겠죠. 요즘 뭐 업자들이 걸리는데요. 그 업자들이 해먹는 게 아니라
진짜 해먹는 구조는 그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협동조합이 뭐 설비하고요? 그건 돈 안 됩니다. 진짜 태양광을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태양광 패널을 전국에 깔았잖아요. 그 돈에 정가 있습니까? 깔다 새만금까지 다 깔아버렸잖아요. 새만금 매립한다고 평당 100만 원 들었는데 평당 100만 원 든 땅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요. 왜 저런 미친 짓을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서 원전을 지금 폐기하려고요. 왜? 그래야 태양광의 논리가 되니까요. 다 비리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자,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 정권 잡을 거라고 알고 한참 전에 자산운용사와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재벌이 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계된 뭐 WFM 거기에 원래 주인이 요 파주에서 버스에서 했잖아요. 마을 버스 몇 대 돌렸는데 이제는 보조금만 233억인가 받아버렸다고 합니다. 버스 회사가 4개가 됐대요.